오늘은 소액으로 네. 부동산 투자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수강생분이 작년에 투자해가지고 네. 바로 이제 수익을 봤어요. 그 포인트 두 가지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 첫 번째는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우리 투자 대가들이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정말 힘들어해요. 아, 쉽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투자했던 사례는 어디냐면 대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3년 4월에 동대구 급매물 임장 후기 해가지고 네. 남들은 안 갈 때 저희는 이미 임장을 갔어요. 네. 이거는 임장 후기니까 갔다 온 뒤에 나온 후기잖아요. 네. 1년 전 일이네요. 네, 이제 1년 전 일인데 이미 수익을 보신 분도 있고 우리 또박이님, 용소장님 이래 있는데 우리 이번에 또 가죠. 네. 저희가 가는 데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욕하는 사람들도 많았어. 근데 우리는 꿋꿋하게 수익 먹거리가 있다 생각해서 갔던 거죠. 그리고 1년 안 돼서 수익을 보신 분도 있고 더 오를 거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딱 뭐였냐면 첫 번째 포인트인 공포의 장인 같습니다. 공포의 장. 네. 위험할 때. 맞죠. 전부 다 안 볼 때는 이제 더 얘 내재 가치 대비 훨씬 싸게 나온단 말이죠. 혹은 조건을 훨씬 좋게 해가지고 이거 투자금이 4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네. 4천만 원 들어가서 지금 2천만 원 번 사람도 있고 1천만 원 번 사람도 있고 5천 번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왜 또 이렇게 됐는지 투자금이 왜 작았는지 네. 또 알려드릴게요. 저는 첫 번째 포인트는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라. 네. 중요하죠. 네. 부동산 투자가 좋은 점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데 레버리지 활용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전세제도 활용이에요. 그 전세제도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이걸 듣고 또 욕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가 있냐면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세입자분께서 이자를 내니까. 그렇죠. 네. 세입자분한테 우리는 임대를 주면 전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네. 이자 대신에 어떻게 보면 그 집에 그 주택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이자 대출. 네.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이제 이거를 뭐라 하냐면 4금융이라 부르거든요. 1금융, 2금융, 3금융, 4금융이 아니라 네. 개인 사자 해가지고 아. 개인 대 개인의 대출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이자가 발생되지 않는 이런 대출 적극 활용하면 좋죠. 네.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공포의 장일 때 입주 물량이 많아서 전세가가 안 받쳐줍니다. 네. 그럴 때는 뭐를 하냐면 분양권을 활용하는 거예요. 건설사의 시스템을 나는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겁니다. 시간 레버리지 같은 건가요? 시간도 있고 건설사에서는 아직 이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요 동대구 힐스테이트 센트럴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아파트였는데 이게 아직 안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약금을 걸어 놓고 네. 시간 차긴 하죠. 26년에 입주거든요. 네. 그때까지 나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고 그때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없잖아요. 그럼 아직 2년이나 더 남은 거네요. 아직 입주가 더 남았죠. 네. 그때는 우리가 3년이 남았을 것이다 해서 갔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2년이 남았던 거고, 그리고 우리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입주 물량을 먼저 분석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구를 보시면 일단 저희가 여러 개 분석을 하거든요. 여러 개 분석을 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입주 물량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년도에 갔습니다. 맞죠? 제일 안 좋을 때네. 제일 안 좋을 때 갔어요. 네. 그리고 이 분양권이 언제 입주를 했죠? 26년. 네. 그러면 24년까지 입주 물량이 많고 25년부터 그렇네요.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떨어지고 있네요. 근데 지금 24년이죠. 네. 그럼 지금 사는 사람은 전세를 맞추면 26년에 만기가 돌아오고요.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이 또 분양권은 만기가 이 이후에 계속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구가 생각보다 빨리 움직일 수도 있댔는데 진짜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 하급지의 구축 아파트는 여전히 안 좋지만 네. 입지가 좋거나 신축이거나 맞습니다. 이런 데는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것만 보고 대구를 뭉뚱그려서 전체를 보면 안 된다. 지금 서울도 신고가가 발생되는 단지도 있지만 여전히 안 오른 단지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별로 양극화가 일어나고 다르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일단 23년 공포의 장이 갔고 이제 레버리지는 요거 분양권을 활용한 겁니다. 네.
그래서 35평 A 타입 기준으로 분양가가 5억 9,700, 예, 거의 6억이라고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B 타입도 거의 6억이고 C 타입도 거의 6억. 그래서 약 이제 얘가 6억이잖아요. 네. 근데 분양권은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계약금이 분양가가 6억일 때 이제 확장비, 옵션비, 이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선 요거는 잠깐 제외시키고 보겠습니다. 네. 예, 큰 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계약금이 6억이다 하면 6억에 대해 10% 6천만 원을 납부해야 되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중도금이 무이자인지 유이자인지 봐야 되는데 무이자라면 내가 낼 돈이 없어요. 그럼 유이자라면 이제 이자를 내야 되는데 네. 그때 선불제인지 후불제인지를 봐야 돼요. 네. 그때 이자를 내는지 아니면 후불제인지. 그럼 후불제라면 마지막에 내거든요. 대부분 후불제죠. 예, 이 경우에는 후불제 이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금리도 높은 상황이라서 이자가 만만치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당장 투자자는 나갈 돈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얘가 언제 입주였냐면 26년 4월에 입주였습니다. 그래서 26년 4월까지는 이제 나갈 돈이 없죠. 네. 26년 4월에 그러면 이제 1억 8천을 내야 되죠. 남은 잔금 1억 8천을. 네. 그러면 이제 잔금을 내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내냐면 전세를 받는다 생각하죠. 네. 그러면 전세를 이렇게 입주장이 몰릴 때는 보통 50% 정도밖에 못 받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매가의 50%인데 보통 이제 6억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시세가 조금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6억에 50% 하면 3억의 대출을 받으니까 네. 내 돈이 6천은 냈고 2억 4천이 추가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확장비, 옵션비, 이자가 또 추가로 필요한 거고. 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야, 대구가 입주 물량이 많고 이제 전세 못 맞추면 너 큰일 나. 이러면서 못 사게 말린단 말이죠. 근데 보통 이제 분양권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전세 세팅도 있지만 이번에 우리 강 장군님 또 대출 세팅했잖아요. 네, 대출로 세팅. 대출 몇 프로 받았죠? 감정가에? 저는 감정가가 원래는 이제 매매가와 비슷했는데 감정가가 매매가보다 훨씬 높아지다 보니까 대출이 거의 한 80% 나왔나 네,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네요. 네, 생각보다 내 돈이 네. 좀 적게 들어갔어요. 네, 그것도 대구였죠. 네, 그래서 대구입니다. 그것도 확실히 공포의 장이었는데도 그랬습니다. 엄청 공포였죠. 네.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시세가 올라서 7억이면 조금 전처럼 네. 여기서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강 장군님은 이제 80%라는 대출이 이제 분양가 대비 대출을 맞습니다. 계산했을 때는 그 정도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감정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금시는 이제 감정가 시세를 보거든요. 그럼 감정가의 70%라면 4억 9천이 대출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4억 9천이 대출이 나오고 내 돈 6천이 계약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6천 플러스 4억 9천 하면 이제 5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3년 뒤였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는 2년 뒤고 만약에 8억이 됐다. 그럼 7, 8, 56, 5억 6천이기 때문에 6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천이 오히려 남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시간에 대한 가치를 살 수 있고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거의 90%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거죠. 네. 10%를 계약금을 걸어놓고 소유권이 어쨌든 내 걸로 된다라는 권리잖아요.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권리잖아요. 분양권이. 그것도 신축 아파트가. 그래서 지금은 권리지만 이게 26년에는 완전 세핑 신축 아파트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더 오르는 가능성도 높고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분양권은 3년 뒤, 4년 뒤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좋을 때 피 주고 샀으면 이건 위험해요. 네. 만약에 시장이 꺾이면 프리미엄까지 다 날리게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폭락장 때 샀던 거는 최악의 경우는 그냥 잔금 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혹은 무피로 팔거나 네. 혹은 마피로 팔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이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이 지금 1년이 딱 지났잖아요. 네. 우리 임장 간지 1년 조금 더 지났죠.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사기 시작했는데 이때 어떻게 됐냐면요. 계약금을 우리가 6천을 거는데 페이백을 2천만 원을 받았어요. 올려주네요. 예. 페이백을 2천을 받다 보니까 내 투자금이 4천이 됐습니다. 네. 근데 어떤 분은 페이백을 1,000만 원 받았어요. 그럼 내 투자금이 5천이 됐습니다. 맞죠? 네. 근데 지금 네이버 부동산의 현 실시간 기준 24년 8월 26일 기준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제가 봤거든요. 시세가 어느 정도 하는지. 그래 보니까 일단 가격 낮은 거는 P가 무피입니다. 무피가 있고 마이너스 500P가 있고 네. 마이너스 500P, 300P, 700P 있어요. 그러면 요걸 보고 봐라. 마이너스 500P, 300P, 700P 마이너스니까 손해 아니냐 생각하는데 우리는 알죠. 네. 네, 이게 일단 저층이고 이것도
만약에 페이백을 이 사람이 2천만 원을 받았으면 만약에 마피 그렇네. 700에 팔면 1,300 번 겁니다. 네, 그렇네. 네, 그래서 마피에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회원분 한 분이 샀던 거는 그 무피로 팔았잖아요. 그래서 4천 투자해서 1,000만 원 벌었고, 네. 또 페이백 2천 받은 분들은 4천 투자해서 2천 벌었고, 페이백 1,000 받으신 분들은 5천 투자해서 1,000만 원 벌었습니다. 네. 1년 안 돼서. 그래도 20% 수익률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페이백 받은 거는 양도세랑 중첩이 안 되기 때문에 양도세 당김에도 중과세가 안 붙어요. 요때 거의 세금 3.3%만 떼고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득을 봤던 거고, 네. 그 다음에 아직 들고 계신 분이 막 손피 3천까지 부른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냥 뭐 아직 더 오를 것 같아서 어차피 이거 팔아서 살 거 없어서 그냥 더 들고 가고 싶다.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예, 시간이 남았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6,500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손피로 따지면 3천 정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포회장 때 가서 다 좀 동호수 좋은 거 이런 거 많이 선점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그러면 4천 투자해서 페이백 2천 받았고 네. 그다음 무피로 팔려면 2천 수익 실현이 되는 거고 네. 손피 3천 혹은 피가 6,500이니까 5천을 번게 됩니다. 네. 그건 1년 만에 4천 투자해서 5천 번게 되거든요. 100% 수익률이 넘네요. 네. 근데 이런 게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공포의 장일 때 보시면 23년까지 입주 물량이 많다고 했죠. 네. 그래서 23년 당시에 입주 물량을 보면 여기가 좀 있었거든요. 항상 제일 좋은 동네를 저는 1순위로 먼저 보는데 여기 수성 W가 있었습니다. 네. 23년 12월 입주입니다. 그래서 23년에 갔죠. 그러면 하급지 아파트는 23년 12월이면 이게 입주하고 나서도 한참 밀려요. 좀 밀리거든요. 이 파급이. 네. 근데 상급지면 빨리 끝나요. 왜냐하면 이것 말고 이 동네에서 이것보다 좋은 신축이 없었기 때문에 대구의 범어 4동 만촌 3동이라 불리는데 범사 만삼에서 이것보다 좋은 신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빨리 끝난다는 거죠. 네. 그냥 이걸 모르고 그냥 단순히 이거 다 할 줄 압니다 요새. 그냥 입주 물량 많다 사지 마라. 24년 입주 물량 많다 사지 마라.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죠. 이것만 보고 하면 전부 다 떼부자 되게 맞죠. 네. 근데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입지별로 선별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요 당시에 수성 범어 W 우리 끝나가는 거 이미 체크했고 그다음에 힐스테이트 범어 이제 시세 반등했던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힐스테이트 범어 이렇게 보면 우리는 23년 초에 갔거든요. 요게 네. 요때 진짜 갔었습니다. 요때. 예. 제일 11억 요럴 때 10억대까지 있었습니다. 매물상. 맞아요. 그래서 저희 채널은 아닌데 캠프 부동산 스쿨 채널에 가면 요때 가격 싼 거 같다라고 숏 영상이 올라간 것도 있고 롱 영상도 찾으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요때 이렇게 가니까 4월 되면서 이거는 호갱노동가 살짝 늦거든요.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네.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러면서 1급지의 기축, 기존의 1급지 대장 아파트 움직였네. 그다음에 이제 이 당시는 지금은 입주했지만 23년 12월 입주하는 거 분위기 탔네. 매물 급매물 많이 사라졌네. 이래 보고 그다음에 1.5급지로 가는 거죠. 여기가 1급지라면 여기가 1.5급지. 예, 거의 1급지에 가까운 곳인데 1.5라 해도 섭섭하고 1.2급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학원가를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서 만촌 삼정 그린코아 에듀파크가 원래 굉장히 잘 나갔었어요. 14억까지도 돌파했었거든요. 비싼 아파트였네요. 네. 근데 불구하고 만촌 자이르네가 그 모델하우스에서 유닛 깬 사건. 네, 미분양. 네, 미분양으로 이게 이제 분양가로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또 요 회원분이 여기 보시면 이제 또 후기도 제가 좀 부탁드려서 남겨놨는데 23년 8월 달에 이제 8억에 샀네요. 예, 8억 6천에 샀습니다. 네. 이거 30평이라서 그래요. 30평. 34평이 아니라 네. 29평인가 30평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 만촌 자이르네가 여기 보시면 30평, 29평. 29평.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스토리가 있는 게 왜 그렇냐면 이 당시에 이분들이 더샵 DOL로 동구의 대장급. 우리 동구지만 요 도로를 딱 건너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범어동, 여기는 동구, 신천동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수동구라 불리는 여기를 봤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요때 당시만 해도 요게 5억 5천 대가 있었거든요. 네. 5억 2천, 5억 5천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괜찮다고 했는데 이제 몇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8월 달이니까 네. 요때 대비 한 넉 달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6억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전세를 맞추려고 하니까 전세가 3억밖에 안 해. 네. 그럼 내 투자금이 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세가 어떻게 맞춰지냐에 따라서. 근데 그 당시 전세 시장은 또 안 좋았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받으려 해도 6억에 70%, 60, 40, 4억 2천 내 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내 돈이 2억에서 3억대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 계산해 보니까 거의 3억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네. 그럼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제가 여기에 34평 말고 여기 34평 말고 30평으로 평수를 줄여서 받아라. 그래서 30평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8억 6천이 이제 매매가죠. 네. 거기서 이제 확장비 3천이 들어갔고 근데 대출을 4억 3천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계산기를 켜서 보면 8억 6천 더하기 3천 그리고 8억 9천이 들어가는데 4억 3천이 대출을 받았고 근데 여기서 보증금이 1억 1천 받았습니다. 보증금 1억 1천. 다시 8억 6천 빼기 더하기 3천 빼기 4억 3천 빼기 1억 1천. 예. 이래서 3억 5천이 내 투자금이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제가 이제 이분들이 수입이 괜찮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인이거든요. 네. 부부 두 분이. 그래서 조금만 5천을 차라리 더 써서 비슷한 돈으로면 1급지를 가리기 더 낫다. 예, 그랬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이 가격에 이제 샀죠. 이렇게 사서 그 당시 여기에 만약에 더샵 디오엘로 같은 경우에는 완전 여기 신암 뉴타운이랑 같이 맞물려 가지고요. 거의 임대료가 거의 진짜 폭락했었습니다. 임대료는 매가는 조금 올랐었지만 그래서 임대료가 그때 막 85만 원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맞아요. 막 2천에 85 뭐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큰 도움 안 됐고 그래서 어째 보면 투자금 한 5천 더해서 여기에 평수를 조금 낮춰서 여기로 왔는데 이제 8억 6천에 받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얼마 하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공고원이 나와 있나요? 몇 개 나와 있어요. 신축인데도. 그리고 이게, 잔금이 유예가 돼가지고요. 네. 23년에 샀지만 24년 2월 잔금이었습니다. 그러면은 6개월 전이네. 네. 그래서 6개월 동안 이 사람이 사놓고서도 8월 달 받고 9월 달인가 샀거든요. 예. 8월 해서 8월인가 9월에 샀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 2월 그러니까 이 당시에 24년 2월까지 잔금 유예가 있어가지고 시간도 더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얼마냐 한번 볼까요? 네. 만촌 자이르네 옆으로 와서 여기죠. 여기로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0평이잖아요. 네. 29평 9억 9천 저층이 있고요. 이제 저층은 아니잖아요. 네. 이분은 좋은 거 샀단 말이죠. 네. 11억 5천입니다. 엄청 올랐네. 3억 5천 투자해가지고 사실 이게 개월수로 보면 2월에 잔금을 쳤기 때문에 네. 6개월 만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계약금 걸어놓고 그때도 계약금 하고 나머지 레버리지 네. 좀 버티고 건설사에서 잔금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네. 시간 레버리지 쓰고 나중에 대출 레버리지 그다음에 보증금과 월세 레버리지 그러니까요. 딱 공포의 장일 때 저희는 확인하고 들어간 겁니다. 네.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간 것 같지만 네. 철저하게 계산하고 확인하고 들어갔고 이분이 이제 했던 말이 이상하게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딱딱 움직이더라. 8월 달까지는 전월세 보도 하나도 안 오는데 네. 9월 되면 이제 여기는 학군지고 이제 이사 그렇죠. 맞아요. 올 거다. 그때 이제 문의가 올 거다. 그러니까 귀신같이 9월부터 이제 문의가 오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뭐 명문 학군지 뭐 이래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됐던 거죠. 이거 12억 그냥 딱 세팅해서 2년 만에 비과세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것까지도 그래요? 알려드렸어요. 이게 12억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라는 거는 한 9억대까지 맥시멈. 이게 제일 효율성이 높다고. 네. 그러면 이제 3억 올라서 12억, 4억 오르면 12억까지는 비과세, 1억에 대한 양도세 그러니까. 내는 거고. 네. 예. 거의 3억이 올라가는 거네요. 천천히.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6억에서 9억 사이에 아파트를 진짜 가지고 네. 재테크로서 수단으로 삼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임장을 가잖아요. 네.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텐데 이거와 비슷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요? 더 조건은 더 좋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울산하고 대구 임장을 갈 예정인데 나는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라면 이게 북한만 아니면 되잖아. 아, 그렇죠. 어차피 내가 부산에서 갭 투자 하나, 부산 사람인데 부산에서 갭 투자 하나, 서울 사람인데 서울에 갭 투자 해놓나. 네. 어차피 안 들어가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자보수 있는 뭐 구축 아파트를 사서 갭 투자를 하는 것보다 네. 신축을 사가지고 내 전화 한 통 필요 없는 그렇죠. 이걸 사는 게 낫죠. 편하죠. 네, 딱 2번만 가면 돼요. 딱 2번만 가면 되는데 이것도 가기 싫으면 솔직히 돈 벌 자격이 없다. 사실 좀 제 친구가 2번 딱 가가 2-3번 딱 가가지고 네. 5천을 벌었거든요. 5천 네. 투자해서 5천 정도 벌었는데 그냥 연차 빼서 가기도 싫대요. 그래서 제가 뭐 별말은 안 했습니다. 네. 네. 가야죠. 5천 벌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연봉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우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약 5억 5천입니다. 5억 5천인데 계약금 10%면 얼마예요? 5,500이죠. 근데 이래저래 비용해서 500이 들어가요. 이제 확장비. 그러면 6천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계약 축하금으로 마이너스 500만 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계약금 5%제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내 돈이 2,500? 3천만 원. 3천. 이래저래 합치면 이제 3천만 원으로 전체 3천만 원 안 되는 금액으로 내가 사놓고 26년 입주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 전에 분양권 상태로 팔고 나오거나 네. 이러면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 분양권 상태에서 파셨던 분이 이미 임장 신청을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이제 일부러 제가 새로운 분들 좀 많이 들으라고 좀 이렇게 했는데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전화가 와가지고 계속 신청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조건. 내 돈 결국에는 계약금 5%제를 통해서 내 돈이 이제 3천만 원 이하 이하로 들어가는 네. 투자. 소액 투자다 맞죠? 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중도금이 무이자로 알고 있어요. 네. 브랜드도 좋고 좋네요. 대단지에다가 그래서 이 아파트 하나 있고요. 이제 대구를 보러 갈 거고 이거는 네. 그다음에 울산은 이제 이거 금액대까지 말하면 다 좀 그렇기 때문에 내 투자금이 1,000만 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좀 한 8억대 9억대라고 합시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9억이라 합시다. 네. 그러면 계약금이 9천이 필요하잖아요. 10%. 그렇죠. 근데 4,500이요. 계약금 5%제에서. 4,500이고 4,500이고 마이너스 3,500은 신용대출을 받도록 연결을 시켜줘요. 신용대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자는 건설사가 내줍니다. 그럼 내 돈은 얼마 필요해요? 1,000만 원. 네. 근데 2달 뒤에 계약 축하금에서 1,000만 원을 돌려줘요. 그럼 1,000만 원 할인 받는 거죠. 실투금 빵원이네요. 실투금 빵원이죠. 예, 근데 이 1,000만 원을 받을 때 아마 3.3%를 떼고 받기 때문에 네. 33만 원입니다. 실투금. 근데 저희랑 가면 MGM 부분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네. MGM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또 해드리거든요. 그게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내 실제 투자금은 110 거의 120만 원 정도를 받는 거네요. 받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네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언제 잔금이냐면 26년도 있고 28년도 있어요. 그러니까 2년, 3년, 4년이 남았어요. 28년은 좀 약간 땡기는데요. 그러니까요. 맞죠? 네. 그러면 내가 이제 그동안 이거는 중도금 유의자인데 그때 되면 이게 오름폭이 더 커요. 중도금 내는 것보다. 근데 중도금도 후불제입니다. 그래서 2년, 3년, 4년 동안 내 돈이 이제 나가는 게 없어. 네. 나가는 게 없고 그냥 사서 2달 뒤에 다시 돈 돌려받고 뭐 2년이나 4년 동안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네. 중도금 대출 신청할 때만 잠깐 갔다 오면 돼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4년이면 요새 그러잖아.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네. 요즘은 5년이면 바뀌거든요. 근데 여기서 4년이라는 돈은 시간은 엄청 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그 울산 같은 경우에 여기도 다 입지도 또 괜찮은데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이제 캠프 부동산 스쿨 고정 댓글에도 남겨드릴 텐데 네. 캠프 부동산 스쿨 카페에 오셔가지고 신규 강의 답사 스터디 모임 있죠. 네. 여기서 울산 아파트 분양권 현장 답사, 그 다음에 대구 분양권 현장 답사 이 두 군데를 좀 네. 보셔가지고 네. 두 중에 좋은 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이번 주 평일 그 다음에 일요일 주말 이래 있는데 이게 오프라인 하고요. 온라인 실시간 라이브 방송 동시에 진행돼요. 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나는 시간 오프라인 못 오신다. 온라인 라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네, 방송. 라이브로. 예, 근데 나는 그때도 시간 안 돼서 안 된다. 그러면 녹방을 또 볼 수가 있고 14일 동안. 네, 그리고 나는 이거 봐서 좀 모르고 아리까리하다. 네. 우리는 카톡방에서 2주 동안 같이 케어해드립니다. 있으면서 케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들이 분양권 상태는 동호수 어떤 거
찍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확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는 여러 번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분양팀이랑 그래도 조금 친분이 있단 말이죠. 네. 일반인보다는. 그럼 우리가 좀 더 좋은 거를 받아와서 좀 더 좋은 거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 강의료는 충분히 뽑는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충분히. 강의료가 얼마입니까? 오프라인 88,000원, 온라인 44,000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 제약도 없고 공간 제약도 없고 내가 바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고 나면 강의비 이상 뭐 훨씬 돌려받을 수 네, 있으니까 이기네요, 진짜. 훨씬 좋죠. 네. 예. 그래서 우리 고정 댓글 혹은 네이버 카페 확인하셔가지고 네이버 카페에서 여기 있죠. 신규 강의 답사 스터디 모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모집 중인 거 네.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오셔가지고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뭐 투자까지 이어지면 좋고 네. 안 한다 하더라도 분위기도 살필 수 있고 이런 투자법이 있구나 배울 수 그렇죠. 있으니까 좋고. 네. 네.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번에 여기 임장 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번에 이걸 제가 지었구나. 요 임장 때 요 임장 보고 다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울산은 좀 충격적이네요. 어. 왜냐면 돈을 받고 투자. 그냥 무피에 팔아도 버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마피천에 팔아도 버는 거고. 네. 왜냐면 1,000만 원을 돌려받으니. 그러니까요. 페이백으로. 네.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냥 사서 그냥 무피로 그냥 그대로 네. 그냥 본전에 날려도 됩니다. 네, 사서 근데 그냥.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이것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알려드리면 이 힐동센이 그랬거든요. 힐동센이 처음 이제 미분양일 때 뛰어갔던 분들이 로얄동에 로얄층을 샀어요. 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30층까지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는 만약에 층. 뭐 28층을 샀어. 네. 날라갔잖아요. 네. 27층 날라가고 쭉쭉 날라가면 저층이 남죠. 네. 저층 페이백 2천 받을 수 있어. 근데 중고층은 무피야. 부동산을 통해서 사야 돼. 이제 네. 먼저 받아갔으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내놨으니까. 네. 근데 이 페이백 2천 안 하고 무피 RR을 가져간다는 거죠. 이게 사람 심리가 다 똑같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내가 6억대 집을 사는데 네. 그냥 2천 더 주고 RR 가져가지 말라 이거 가져가겠어 이래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빨리 이런 거는 선점하고 다음 분위기를 이제 현지인들이 이게 타주거든요. 점점. 네. 그래서 중층 저층이 딱 나가는 순간 이 무피는 점점 피가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잡았던 이유가 추석 이후에 움직이면 싹 많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래서 뭐 시간이 안 돼서 이렇네 저렇네 이거는 온라인으로 하면 되니까. 핑계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남들이 안 움직이는 시간대에 움직여야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와 함께 하셔가지고 성공 투자, 소액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